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야기 좀 정부 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던 그 임종석 전 대표 비서실장 어제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 첫 주자로 나서면서 이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당으로 모시려고 한다. 공식화한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뭐 그 객관적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보도 이제 그 1대1로 만났고 이해찬 대표가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이미 보도가 됐고, 네. 그다음에 또 방송에서 이제 내가 모시려고 한다까지 그러니까 표현을 했으니까 이해찬 대표가 맨 앞에 서가지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좀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은 뭐 객관적 사실이라고 네. 봐야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의 입장이 뭐냐가 중요한 네.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뉴스가 된 게 어제 정강정책 방송 연설의 어떤 주자로 나와서 했다라는 것 때문인데, 본인은 여기서 또 어떤 뭐냐면 그 제도권 정치는 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 다시 환기를 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일단 손살에 친 걸로.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그러니까 출마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임종석 전 실장 일단은 손살에 친 걸로 지금 네. 그렇게 이제 그 저는 전해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제 설이 아마 그러니까 설 연휴가 이제 그 숙고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설 연휴 뒤에 임종석 전 실장의 입장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강정책 1호 주자로 한다는 것은요, 상징성이 대단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뭐 총선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그래서 더욱 그렇고요. 또한 정강정책 연설 주자를 따질 때는 소위 이제 여당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도 이런 기획을 하는 이제 주요 기관인데, 거기에는 이제 민주연구원 하면 양정철 원장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이해찬 대표뿐 아니고 지금 그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그 양정철 그 원장도 네.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럴까? 우리 임종석 전 실장이 실제로 그 2달 전에 뭐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거죠. 그걸 번복하고 나올지는 그건 저는 아직은 반반이라고 보고, 솔직히 네. 굉장히 아주 그 다방면에 걸쳐서 끈질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2-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첫째, 우선 그 우리 이해찬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보면 전체적으로 단순히 이번 총선뿐 아니고 대권 주자군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나름의 자기 보관과 네. 또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아깝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네. 왜 그때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지는 뭐 종로 그 출마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뭐 지금 찌라시나 이런 데 나오는 것 같은 다른 곡절이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어쨌건 간에 그 지금 번복시키기 위한 그 노력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번복의 명분을 만들어 준다면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70명 가까운 지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지금 총선 현장에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나중에 총선 이후에 끌고 갈 수 있는 확실한 리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상징성에서도 충분히 상품성은 둘째치고 말은 현실적으로 어떤 그 여당 내 지형에서 예. 그 사람들을 좀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당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거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지금 이해찬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판짜기는요, 네. 단순히 총선용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 그 공천을 해야 되면서 포석을 놓고 있죠. 그러니까 차기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방송 나왔잖아요. 제가 모시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여기는 지금 2가지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섰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평소 화법에 비하면 모신다라고 하는 극존칭이에요. 네. 연배나 모든 것으로 보더라도 후배인데, 이 이야기에는 뭐냐면 당 안은 이미 표현이 뭐냐면 진압. 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 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당 안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출마 권유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론이나 이견이나 하지 이런 마라, 노출 이 자체를 말이지. 허용하지 네.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는 명백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해찬 대표가 당내 정리가 끝내놓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출마라는 공천이라는 파이도 주고 당내 역할도 주는 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공천은 주지 않고 당내 그 총선 후의 역할을 주는 거로 봐야 될까요? 총선 후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게 일단은 포석인 거죠.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해찬 대표의 어떤 그 일관된 어떤 그 노선은 뭐냐면 차기 주자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의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도 그 차기 주자군에 임종석 전 실장도 올려놓겠다라는 의지가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차기 주자군의 한 명으로서 임종석 전 실장을 그럼 정치적으로 어떤 포지션에 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도가 두 갈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광진을 출마설도 나오고 있고 장흥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차기 구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면 광진을 같은 경우는 상대거든요. 오세훈 후보예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임종석 전 실장을 차기군으로 올리면서 더불어서 상대 정당의 차기는 한 명을 없애버리겠다. 예. 라고 하는 일거 양득의 포석이 깔려 있는 네. 거고요. 호남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지만 이 김두관을 보면 임종석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김포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김두관 의원을 양산을로 지금 출마를 설득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점별로 포스터가 될 사람들을 네. 심어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임종석 실장을 호남에 포스트로 지금 삼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만약에 네. 그쪽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호남의 임종석, 영남의 김두관, 만약에 이광재 전 시사가 출마한다면 강원의 이광재, 수도권의 이낙연, 이런 식으로 권역별 포스트를 그러니까 심어놓고 이들을 또한 차기 주자군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도 총선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총선에 안 나가는 상태에서 무슨 당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공허한 일이기 때문에 네. 뭐 반드시 저는 전략 공천을 해서 또 그것이 바로 그 본인에게도 이 불출마 선언을 번복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광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그건 실제로 뭐 당락을 떠나서 그럴 경우에 말하자면 본인이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예. 명분이 되죠.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뜻으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전 전에도 저희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주로 이 통일운동 하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남북관계. 이분들은 다 뭔가 대권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건 그게 최고의 말하자면 어쨌든 보수든 진보든 그런가요? 최고의 그 가치 정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그럴 때부터 뭐 나름 큰 보관을 갖고 지금 움직이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광진을로 만약에 간다면 그건 꽃가마는 분명히 아니죠. 왜 그러냐면 상대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건 자갈길을 걷는 거지 꽃가마 타고 아스팔트 걷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모양새는 되는 거죠. 네,